네, 어제 추위가 조금 풀리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찬바람이 다시 강하게 불었습니다. 경기와 강원에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에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위가 좀 짧게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좀 누그러지나 싶더니 또다시 추위가 왔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 여전히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낮부터 해서 추위가 좀 지속이 됐었고 오늘 서울의 아침이 영하 9도 기록했고요. 동두천이 영하 11.1도, 춘천 영하 13.4도, 광주도 영하 4.7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국이 다 영하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람이 좀 불면서 체감 추위도 말씀해 주신 대로 영하 10도를 밑돈 곳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서울도 영하 13도까지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체감 온도 주의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언제쯤 이 추위가 풀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 일단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짧게 추위가 좀 이어지면서 이번 추위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당장 오늘 낮부터 해서 추위가 풀릴 것 같고 11시를 기해서는 아무래도 한파주의보도 모두 다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낮부터 서울이 영하 4도고요. 전주가 5도, 광주가 6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빠르게 평년 수준으로 올라섭니다. 아무래도 대륙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바로 또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만나다 보니까 좀 변질이 되고 또 서풍이 불어도 따뜻한 공기, 이 서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한반도의 기온이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전까지는 그래도 추울 거 아닙니까? 시청자분들이 외출하실 때 한파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추위가 있게 되면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을 좀 여러 개 입으면서 체감 온도를 좀 올리시는 게 좋겠고요. 목도리나 장갑 이런 방한용품도 충분히 좀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추운 날에는 산행을 좀 자제해 주시고 운동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 그리고 아무래도 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아무래도 체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는 요즘이기 때문에요. 확실히 운동 강도도 좀 평소보다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파 가능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수도관 동파도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오늘 낮부터는 날씨가 좀 풀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한 주간의 날씨도 전망해 주시죠. 예, 큰 추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고 낮 기온이 6도입니다. 그래서 평년보다도 훨씬 더 높고 오늘과 비교해서도 확실히 3, 4도가량은 오르는 모습을 보이겠고요. 주말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렇게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음 주에 아침 기온이 한 영하 5, 6도 정도 기록이 되고요. 낮 기온은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낮에 어떤 체감하는 추위의 정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지는 않은데 아침에는 춥고 또 밤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춥겠고 낮에는 영상권으로 회복하면서 추위가 좀 누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날에 감기 걸리기가 좀 쉽죠.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관리에 좀 유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낮부터 해가지고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겠고 밤에 중부지방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을 하겠고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나들이 가실 때 좀 참고해 주시고 빙판길, 눈길 사고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겠군요. 아무래도 이번에 겨울이 좀 따뜻하지 않았습니까? 겨울 축제를 이제 개최하는 곳이 좀 걱정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초겨울이 12월만 보면은 역대 가장 따뜻했었고 1월 상순까지도 사실은 좀 추위가 없으면서 강원 축제는 사실은 물이 얼어야 이제 제맛인데 강원 축제에서 물이 얼지 않으면서 그렇게 축제가 계속해서 지연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1월 중순쯤에 한파가 좀 찾아오면서 축제가 열리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빙어 축제가 17만 명이 찾았고요. 홍천간 꽁꽁 축제도 57만 명 정도 역대 최다였습니다. 아무래도 얼음이 없었는데 대체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이 강이 얼지 않아서 얼음 낚시를 할 수 없었는데 부표를 띄워서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얼음 축구 같은 이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했는데 문제는 강원 축제는 역시 날씨가 100%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역시 메인인 얼음이 없을 때 얼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눈이 없을 때 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숙제는 좀 남긴 모습이었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겠네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말이면 입춘이거든요. 이 날씨를 고려할 때 봄은 평균적으로 언제쯤에 시작하는 건가요?
평균적으로 평균 기온이 이제 한 5도가량일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보면은 아침과 낮의 기온이 모두 거의 영상권이어야 봄이 시작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번 주말에 입춘이긴 합니다만 절기상 입춘은 사실 중국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한반도의 날씨와는 그렇게 맞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3월 중순 정도에 이 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은 3월 12일경이고 남부지방은 3월 7일경에 평균적으로 봄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제 봄이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 추위가 있었다 보니까 날씨가 좀 풀리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봄꽃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을 텐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중부지방은 3월 중순 정도부터 해서 봄꽃이 피기 시작하겠고요. 절정은 3월 말에서 한 4월 초 정도에 개나리나 뭐 진달래 이런 봄꽃들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날씨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